이번에는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주 혼쭐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옛날에 아주 성미가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성미가 고약한지 잠시도 며느리를 들들 볶아대지 않으면 남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길 지경인 것입니다. 들들 볶아도 이건 뭐 앞도 뒤도 없는 것이 걸음을 걸어도 빨리 걸으면 촐싹된다고 트집, 천천히 걸으면 느려 터졌다고 트집이고 밥을 지어도 많이 지으면 살림 해프게 산다고 트집, 적게 지으면 소견머리가 오그랑 쪽박이라고 트집인 것입니다. 이러니 뭐 안 볶일 재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을 장가 보낸 뒤로 벌써 며느리를 3번이나 갈아치웠다면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 뀌었다고 소박 놓고, 두 번째 며느리는 밥상 나르다가 엎질렀다고 쫓아내고, 세 번째 며느리는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말버릇 나쁘다고 친정에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를 셋씩이나 쫓아내고 나니 어느 정신 나간 처녀가 그런 집구석에 시집가려고 하겠었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참 정신 나간 처녀가 하나 있었던지 제 발로 그 집에 시집을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처자는 동네에서 현명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처자가 봤을 때 시어머니 버릇만 고치면 제법 괜찮은 혼처인 것입니다. 처녀 부모가 길을 쓰고 말렸지만 한사코 가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 그 집에 시집 가서 3달을 넘긴 며느리가 없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냐? 모르고 하는 소리냐? 넌 가면 하루 소박 맞고 쫓겨날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된다. 어머니, 저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알아요.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염려 말고 보내주십시오. 소박 맞고 쫓겨날 일 없을 거예요. 아주 잘 살 테니 그 집에 시집 보내주세요. 제가 기어코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3번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 심술 부릴 데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 고양이 쥐 만난 듯이 들들 볶아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새 며느리는 낯빛 한 번 안 바꾸고 고분고분하는 것입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자면 차이고 이렇게 지낸단 말입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더러 말하는 것입니다. 얘 너희 시어머니 등살에 내가 명대로 못 살겠다. 그만 친정으로 가는 게 어떠냐. 내가 살 만큼 돈을 주마. 더 이상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하니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데 무엇이 덜 차서 친정에 가겠습니까?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매일 행복합니다. 이러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늘 아래 저렇게 착한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 입에 침이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새끼줄 한 타래와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그걸 보자 시어머니가 놀라며 이 못된 거사, 그건 무엇하러 들고 왔느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예, 이것으로 어머님 버릇 고쳐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못된 버릇을 고치겠습니다. 며느리가 낯빛도 안 바꾸고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 회초리 든 손에 침을 탁 뱉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며 묶여 있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이러는 것이니 곱깝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더니 회초리로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하도 어이없고 분하고 원통에서 꺽꺽거리며 숨 넘어가는 소리만 내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는 한참 그렇게 매질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은 이쯤 해두겠습니다만 어머님이 버릇을 못 고치시면 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으니 그리하십시오. 하고 시어머니를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잽싸게 숨어버리니 시어머니는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맨발로 문 밖에 나가 고래고래 악을 써대는 것입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집 며느리가 날 때렸소. 날 때렸어. 인연이 날 묶어놓고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착하다고 소문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냔 말입니다.
모두들 저 할망구가 며느리한테 행악질하다가 기어이 미쳐버렸다고 손가락질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니까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기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영감. 며느리가 날 때렸다오. 아이고 분해. 빨리 가서 그년을 내쫓아줘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이 시어머니를 보고 쯧쯧 저 할망구가 이제는 아주 돌아버렸군 그래. 아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착한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깐 이제는 없는 이야기로 며느리를 모함하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집에 나가. 나 이래야 돼. 이번에는 아들한테 달려가서 땅을 치며 하소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내 색시가 날 때렸단다. 그것도 묶어놓고 사정없이 말이야. 당장 집에 가서 그년을 쫓아내라. 아들인들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나 원참 어머니도 꾸며드리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대세요. 그렇게 어머니 말 잘 듣는 며느리 봤어요. 이제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오라비로 평생 살아야 속이 편하겠어요. 이러니 시어머니는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속이 타서 아주 새까맣게 된들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니까 며느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고분고분해져서 시어머니가 육지거리를 퍼부어도 생글생글 웃으며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에 들게 노력할게요.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차이고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 속은 더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러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고 회초리로 두들겨 팼습니다. 어머님이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셨으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 이해해 주세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간 뒤에 며느리가 또 새끼줄과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오냐.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이제 그만해라.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매질한 것을 사죄하고 예,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평생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니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아주 잘 지내요. 그 다음부터는 더 극진히 효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어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에는 이런 시어머니가 많이 없습니다. 며느리도 딸인데 고부간의 갈등은 정말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